이번에는 경제 분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금 이야기가 준비돼 있어요. 세금이 안 거친다. 제목이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안 거친답니다, 세금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동향을 보니까요. 집계가 된 거예요. 국세 수입이 8조 넘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이 감소폭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그 바람에 1월, 4월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인 56조 원을 기록했답니다. 구멍이 난 거죠, 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상한 게 안 들어오고 쓰는 건 많아진 겁니다. 그럼 구멍이 난 겁니다. 그 갭은요, 그 차이는 빚을 지는 거죠, 나라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나가는 돈 많은데 세수는 8조 넘게 줄었다. 나랏빚 4개월 새 57조 들어 역대 최대다. 역시 같은 내용 쭉 다르고 뭐 표도 보고 있는데요. 뭐 점점 뭔가 심해지는 듯한 일단 인상이 딱 풍기죠. 그래프 3개를 보시면요. 여기 뭐 어려운 표현이 있지만 연도별 뭐 통합 관리 재정 지수 있는데 이거 내려간다는 겁니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과 수출, 지출과 수입 차이가 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 법인세 13%, 부가세는 11%덜 걷죠. 이 법인세, 부가세 각각 우리나라에서 한 대략 25% 전후씩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금들인데 줄었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은 작년보다 13조 늘었죠. 재정 적자폭 작년보다 46% 커졌다. 미래 세대의 짐 덜 견제 장치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고민할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최영하 고문님 그리고 정원갑 실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법인세가 덜 거쳤다. 예. 작년에 영업이익 갖고서 내는 거거든요. 코로나 지금 뭐 반영이 안 됐는데도 저렇게 지금 덜 거치고 있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내려오죠. 근데 저는 세금이 안 거친다. 나라빚 역대 최대다. 예. 이러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죠. 그럼 증세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기본소득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이 재정 소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되냐. 지금 그러나 써야 될 때입니다. 써야 될 때고 앞으로 그럼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준칙을 빨리 데리고 우리가 도입을 하자. 그래서 딱 그거를 법으로 뭐 GDP의 4%, 5%. 그러니까 빚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넘을 때는 국회의 의결을 받든지 국회 심사를 받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재정의 운영이 필요한 재정 준칙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관 실장님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업들 어려우니까 법인세가 덜 거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가 줄기 때문에 부가세가 덜 거치는 거 당연히 예상됐던 것이고 저는 2분기, 3분기, 4분기면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 지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금,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뭐 지원, 예를 들면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출 구조를 저는 좀 상당히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나라빚이 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복지나 이걸 헬 사업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또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증세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기업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쪽에서 이제 부가세를 올리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민감한데요, 부가세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도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같은 점을 좀 포괄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짜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보건대 기업들이고 국민들도 그렇고 위기의 현실을 좀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정부, 그다음에 노조 서로다가 좀 힘을 모아서 좀 양보를 하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코로나 위기 국면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저는 아직 그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를 메꾸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가 오늘은 좀 평소보다 한 3, 4분가량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왔네요. 참 자주 나옵니다. 이분 얘기는요. 트럼프 집권 뒤 떼돈 번 미국 최루탄 업체. 이 무슨 소릴까요? 집권했는데 최루탄이 많이 나갔다고요? 지난해 3년 반 매출 약 1,600억 원 정도 됐는데 직전 3년하고 비교해보면 65% 엄청나게 늘었군요. 쓰임새가 많았다는 거예요, 최루탄이. 물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사용 많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백악관 앞 시위 때도 사용 의혹이 있다. 죄악 산업 월가에서도 투자를 기피하는 대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집권 이후 이런 최루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 지금 대선이에요. 미국은 대선 국면인데 경쟁자와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트럼프 41%, 바이든 민주당 소속 55% 차이가 많이 납니다. 8개월 만에 최대 격차, 시위대 강경 진압 여파인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rolling back the protective layers that protect Americans in their homes and in their places of business. He's appalled by it, and it's We can't turn away. We must not turn away. We cannot leave this moment thinking we can once again turn away from racism. 자, 최영호 고문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 혼란상이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최루탄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대선 국면인데 누가 승리할 것 같으세요? 지금 41대 55 나왔지만 저게 3월 달에는 42대 42였습니다. 저게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전국 유권자를 통해서 하지만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구 구성은 백인이 51%입니다. 예. 그러나 유권자 안으로 들어가면 73%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스윙 보터라는 그 경합주가 15개가 있는데 예. 거기서는 트럼프가 앞섰나요? 7%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제도가 묘해갖고 네. 이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 대상으로 하면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지금 막 흑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차별적인 얘기 나오지만 예.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자기 지지층을 모아서 다시 2016 어게인 2016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 보기엔 어느 쪽에 더 어느 후보가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아직 5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예. 섣부르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예. 최루탄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또 총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집단의 슈퍼팩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예.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NRA라고 해서 전미 총기협회가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막대한 자금을 이제 트럼프 쪽으로 투입을 해서 예. 5개월 동안 뭔가 모멘텀을 새로 만든다면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도 그 어떤 언론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돼야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흑인 조롱하고 이런 한 국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아마 아직은 트럼프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